예, 안녕하십니까. 장기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이사님이 되면 구청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소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소통은 크게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개인 면담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업무 개선에 의해서 판정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한 축이 또 지역 예술인들, 아까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예술위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취임하자 하게 된다면 다들 만나서 소통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여기 계신 구의회나 구청이나 이런 분들, 이런 축하고도 항상 수시 또 이렇게 소통을 잘 해 나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제가 업무 계획에서도 밝혔다시피 지역 주민과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이런 거를 항상 경청하고 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소통이 안 돼서 구민체육대회하고 하모니 축제하고 같이 따블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와 항상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뭐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어제 그 구청장님 뵀을 때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과 늘 상시적으로 잘 소통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에 장애인 직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원래는 3명 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3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03년 2명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3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3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3명을 고용 아직까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전 질의서에서 주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기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취임하면 조속히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금천문화재단에 예. 죄송합니다. 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3.6%입니다. 예. 미달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지에서도 장애인들이 와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 직원들의 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솔직히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싫어해요. 그 직원이 그 부서에 오는 걸. 왜냐하면 그 부서에 오면 장애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편견들을 너무나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편견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제가 실제로 한국 정책방송원의 운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애인 교용 비율 채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결국 채우긴 채웠거든요. 그 부서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좀 설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장애인이라고 재단 행정을 못 본다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장애인이라고 행정을 못 본다고 잘 보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꼭 장애인 하시면 안 네, 됩니다. 네. 금날의 아트홀에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예술인 공연 전시회 몇 편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2건 했습니다. 2023년에는 1건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공연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어제 저 보고를 받다가도 직원분한테 그 해당 저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 김혜지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올해 1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시효가 발효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업무를 보고 받을 때도 그런 점을 아시고 계시냐. 그래서 올해 12월부터는 우리가 그런 의무가 생긴다 하는 점들을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 내 예술인 창작자 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하자, 제도 시행에 맞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단 사업 중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이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네. 이 장애인 단체에다 이 사업 실적도 많이 주고 해야 합니다. 네, 네, 네. 이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행사도 뭐 1년에 1건, 2건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후원 기부 금품 과거 장애인 예술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후원 역시 죄송합니다.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네.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취임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하여 문화 향상을 기회를 더욱더 많이 제공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 예술 공연 전시에 늘리고 앞으로 공연 좀 늘리고 전시회도 늘려야 합니다.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1건, 2건이 되겠습니까? 1년에 이런 거를 이사님이 되시면 대표님 이사님이 되시면 이런 것도 해야지. 뭐 이게 이 금천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이 행사가 1년에 1건, 2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우리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고생 많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예산 문제 전문성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예산 약 90%가 가량의 구의 출연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예산 62억 중 62억 출연금을 비중을 94%, 2022년 총 예산 74억 중 67억 출연금을 비중을 91%, 2023년 총 예산의 84억 중 72억 출연금으로 비중 86%, 출연금으로 매년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라면 조만간 연 100억을 넘는 기세입니다. 우리 출연금 의존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건전 재정을 이룰 방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역문화재단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금천구의 출연금이 물론 뭐 비중이 이 금천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그건 뭐 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런 비중을 좀 낮추고 그 어떤 문화재단의 어떤 그러니까 자구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술경영센터가 하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위원회 뭐 그밖에 등등 국가나 공공단체들이 하는 공모 사업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획력을 발휘해서 외부 보조금을 우리가 유치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 금천 하모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차원과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 대표적인 금천구 소재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천구 소재가 아닌 외부 기업도 괜찮고요. 그 후원금을 유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면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원을 마련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재원을 다각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인건비겠지만 후보님께서 재단 불용 그리고 예산 낭비 소요 요소는 없는지 파악하셔서 과실적으로 건전 재정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경상비 같은 경우에 혹시 불효불급한 점이 없는지 취임하게 되면 파악해서 예산 절감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6월 금천문화재단 관리 시흥오동 소재 마을예술 창작소 올샘 전시 작품 이런저런 관계없이 그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 작품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거를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됐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대표이사에 취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후보자님께서 문화재단 수많은 예술 작품인데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작품을 관리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 내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체계화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제 자랑 같지만 한국정책방송원에 갔을 때 그 물품 관리 규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방송 장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거기 가서 물품 관리 규정을 제가 제정한 바 있거든요. 사실 그 제정할 때 내부 직원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리 규정이 없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이거 복잡하게 하냐. 근데 사실 물품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술 작품이나 우리가 설령 이제 공연 같은 거 했을 때 무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재단 직원이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취급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안 일이 되죠. 있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많은 작가 주민들의 작품을 우리 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잘 관리해야 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하나의 작품인데 이게 그럼요. 쓰레기로 그럼요.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예,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